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하겠는데요. 오늘은 정말 불행하지만 정말 어떻게 이거밖에 안 되냐, 좀 엽기적인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또 황당한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란 군함이 오만만 해상에서 동료 함정을 향해 대함 미사일을 발사해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격침시켜버렸습니다. 호르무즈 해의 입구이자 우리 청해 부대도 활동하고 있는 오만만 일대 해상에서 훈련 중이던 이란 해군 구축함이 미사일을 오발해 피격된 군함이 침몰하고 40여 명이 사망했다고 예루살렘 포스트가 오늘 새벽 보도했습니다. 사고는 일요일인 어제 발생했는데요. 이 해역에서 훈련 중이던 이란 해군 소형 호위함 자마란 함은 인근에 있던 미사일 코르벳 코나라캄의 누르 대함 미사일을 실수로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에 피격된 코나라캄은 함장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침몰했으며 40여 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코나라캄을 일격에 격침시킨 미사일은 중국제 C-802 미사일의 이란 복제판으로 지난 2006년 레바논 인근 해역에서 이스라엘 사르5급 코르벳 하니트함을 대파시켰던 바로 그 미사일입니다. 이란 당국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현지인 트위터 등을 통해 사건 전말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혁명수비대는 현재 조사단을 급파해 이번 사고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란도 완전히 이 군기 다 빠진 당나라 군대 비슷한 그런 상황이네요. 자, 이 이란의 구축함, 자기네들은 구축함이라고 주장하는 1,500톤짜리 군함입니다. 여기에 누르, 지금 사진에 보이는 누르라는 미사일, 함대함 미사일 4발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무장이라고는 달랑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76mm 함포하고 그게 이제 바다에 떠 있고, 그리고 이제 코나락이라고 하는 650톤짜리 미사일 콜벳인데, 이제 이 코나락함에 우리로 치면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ADD 이런 연구원들 이렇게 해서 다량으로 대량 승선해서 이 코나라캄에서 신형 미사일 발사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 호위함이 이제 인근에 이제 미군들이 활동하니까 그 테스트하고 있는 이 코나라캄을 지켜주기 위해서, 여기 이제 연구원들도 있고 다 있죠. 이걸 지켜주기 위해서 인근에서 호위하고 있던 이 호위함, 이 자마란이 그냥 실수로 그냥 버튼을 잘못 눌렀는지 미사일이 나가버린 겁니다. 바로 지근거리에서.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이 코나라캄, 이 과학자들, 연구원들까지 다량으로 탑승하고 있는 이 코나라캄을 명중을 시켜버렸고, 함장을 비롯해서 40여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침몰을 했고, 이제 구출을 해가지고 한 40여 명, 지금 수십 명이 지금 중태에 빠져 있다 이겁니다. 아니, 미사일 어떻게 실수로 발사가 되는지, 저는 우리 한국 해군의 시스템 보면 정말 미사일 하나 발사할 때 아주 많은 절차, 재확인 이런 거 거치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기 인근에 미군이 있다 손치더라도 미군이 자기네들이 먼저 공격 안 하는데 먼저 공격합니까 어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대충 눌렀는데 날아가 버렸다. 그리고는 자기네들 연구원, 과학자들 대량 탑승하고 있는 이 최신형 미사일을 테스트하던 이 650톤짜리 콜벳이 침몰해버렸다. 참 미사일의 성능도 일단 그 위력은 인정해 줄만 합니다. 2006년도에 바레인 앞에서 이스라엘 호위함 사르 5급 대파시켰던 적도 있고, 이렇게 지금 실전에서 점검을 막 올리고 있네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 아군 소형 콜벳 한 방에 격침시켜버리고, 중국제 미사일을 카피한 건데, 위력은 인정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이렇게 그냥 얼떨결에 날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안전장치도 없는지, 또는 그런 발사 시스템상의 FM 교범은 없는지 희한한 일인데요. 아무튼 이란 이 혁명군도 제대로 된 군기를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건 웃을 일은 아니고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정말 황당하게 죽은 분들에게는 좀 조의를 표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이 표정 한번 보십시오. 표정. 아주 싸가지 없게 생긴 표정이죠. 중국군입니다. 옆에는 인도군이고요. 자, 중국과 인도가 국경 지역에서 치열한 교전을 벌였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총격전이 아니라 주먹과 돌을 이용한 난투극이었습니다. 지난 2017년에 중국과 인도가 분쟁을 벌였던 도클람 지역,
중국에선 둥랑이라고 하는 지역 인근의 산꼭대기 시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중국, 인도 양측 병사들이 돌까지 던지며 패싸움을 벌였다고 인도 현지 NDTV가 10일 보도했습니다. 이 싸움은 주말인 지난 9일 오후에 있었고 양측 모두 15에서 20명씩이 가담한 가운데 사소한 말싸움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 육군 당국에 따르면 양측 국경경비대 병사들이 대치하던 도중에 상호 간에 얼굴을 보며 신경전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불미스러운 충돌이 발생해서 양측 병력이 뒤엉켜 부상자가 발생했으나 해당 지역 지휘부 간의 대화로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현지 NDTV는 인도 육군이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영상을 보면 비무장 상태에서 서로 말싸움을 하던 중에 인도 측 인원과 중국 측 인원들이 몸싸움을 벌였고 체증 증거를 확보하려던 양측 병사들이 카메라를 들자 이를 서로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 주먹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중국군 병사들이 인도군에게 돌을 던지면서 상황을 더욱 과격하게 만들었는데요. 당이 양측 병력들이 무장을 휴대하고 있지는 않아서 사상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7년 이 둥랑 지역에서, 이 둥랑이 어디냐면은 네팔, 부탄 있는 그 사이에 딱 있어요. 여기 이제 인도가 있고요. 이 히말라야, 완전히 산악지대죠. 그리고 중국하고 국경지에 살짝 있는 이 지역이 둥랑인데 여기에서 인도하고 중국하고 전쟁 벌어질 뻔했었습니다. 2017년에. 근데 이제 이때 전쟁 일보 직전에서 인도가 먼저 살짝 꼬리를 말았죠.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도 여기 이제 이 국경 지역에 사실은 뭐 국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제 서로 마주보고 그때 이제 2017년에 서로 전쟁할 뻔했으니까 총은 아마 조심한다고 휴대를 안 하고 있나 봐요. 동영상을 보면 뭐 대충 이런 것 같아요. 뭐 말은 뭐 못 알아들으니까 모르겠는데 뭘 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쳐다보니까 뭘 봐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뭘 보긴 뭘 봐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도군이 주먹을 이제 선빵을 날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엉키고 그러니까 또 말리고 뜯어 말리고 거의 뭐 초등학생 수준으로 나 이거 하고 또 달려가고 또 잡고 또 상대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또 희한하게 또 싸울 줄 아는 게 자기 편을 안 잡고 또 상대편을 잡습니다. 자기 편 잡으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상대편 잡고 이제 말리는 척 하면서 상대편의 팔을 잡고 있으면은 이제 팔을 못 쓰니까 이제 자기 편에 가서 때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또 이제 체증을 하니까 그걸 향해서 돌을 던지고 아비규환이었어요. 거의 뭐 이 깡패들의 패싸움 수준까지는 안 되는 그냥 초등학생들의 그런 싸움 정도 뭐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중국하고 인도하고 이 히말라야 지역 그리고 카슈미르 지역에서 국경이 제대로 획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금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1962년도 카슈미르에서 인도가 중국에게 박살이 났죠.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둥랑에서 진짜로 한번 붙을 뻔했는데 또 인도가 꼬리를 말았죠. 빨리 인도군이 제대로 된 군사력 만들어서 복수를 한번 하는 것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초등학생 수준의 난투극을 벌인 인도군과 중국군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사상자는 없어서 다행입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인데요. 지난주에 미국의 용병들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작전을 시도했다가 베네수엘라 보안군에게 체포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미군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 베네수엘라 당국에 체포된 미군들을 돌려받기 위한 미국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 일대에서 미군 정찰기들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 공군 신호정보 정찰기인 RC-135W 리베 조인트가 오늘 아침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 상공을 정찰 비행한 데 이어서 주말에도 EP-3E 전자전 정찰기와 E-8C 조인트 스타즈 지상전 통제기가 베네수엘라 해안과 가까운 네덜란드령 퀴라소 인근 상공을 집중적으로 정찰 비행하고 있는 것이 항적이 포착됐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현지 시각 6일 미국인이 베네수엘라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이 사실이라면 미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들을 돌려받을 것이며 이는 우리의 책임이다 라고 밝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베네수엘라 당국은 미국인 루크 덴먼과 에이런 베리 등 2명을 기소하고 각각 25년형과 30년형을 구형하는 한편 이번 작전의 책임자인 실버콥스사의 대표 조던 구드로의 체포와 신병 인도를 미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조던 구드로를 베네수엘라에 내놓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요. 미국이 과연 베네수엘라에 체포된 미국인 2명을 구출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감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황당하게 들켜가지고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둘이 이 마두로가 직접 총하고 다 깔아놓고 이제 TV에서 이제 선전전 하는 것이죠. 자, 얘들이 총알 이런 거 막 갖고 왔어 하고 이제 마두로가 직접 브리핑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 일이 있었는데 벌써 베네수엘라 검찰은 이들을 기소를 해버렸어요. 자, 어떻게 이렇게 기소를 빨리 하고 구형을 빨리 하는지. 그래서 한 명에게는 불과 일주일도 안 됐는데 25년형을 구형하고 한 명에게는 30년형을 구형했어요. 정말로 이들이 30년을 선고받을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베네수엘라 언론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마두로를 체포하러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문 끝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증언 자체를 조작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렇게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미국이 그린베레 출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반드시 데려오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베네수엘라에서는 그 용병에서 사장 데리고 와 이제 이렇게 또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정찰기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작전을 하고 있는데 폭격을 할지 아니면 특수전 부대가 가서 데리고 올지 구출할지 아니면은 돈을 주고 데리고 올지 알 수는 없으나 폼페이오 장관이 반드시 데리고 오겠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작전을 통해서 데리고 올지 기대가 큽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